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강현기 주식전략 파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파트장님 먼저 오늘 어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이제 어지간한 곳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저희 한국 시장 펀더멘탈이 회복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 주식 시장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재고 순환 사이클하고 많이 연동이 돼요. 이러한 글로벌 재고 순환 사이클을 가늠할 수 있는 건 PMI 지표죠. 네. 요즘 PMI 지표들이 아주 순환적인 저점에서 반등합니다. 이게 차후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그럼 이제 비용이 떨어지죠. 그리고 경기 회복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기업 실적 회복,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마도 펀더멘탈 회복 과정이니까 저희 시장은 여러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포함해서 이슈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바람직하죠.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부수적인 동력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펀더멘탈 회복 국면이고 이러한 부수적인 동력에 대해서 다소 실망이 나왔더라도,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역시 펀더멘탈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투자 전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저 PBR주 오늘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오를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과거 사례를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 네. 펀더멘탈 회복 국면에서 가치주는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상대 강세를 유지해요. 극단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균 회기로 올라가는데 지금은 앞서 근거 도표도 보여드렸듯이 펀더멘탈 회복 국면입니다. 그리고 가치주가 강세를 보인 건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월 그 이후로도 가치주 강세 확률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야 될까,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가치주는 저평가 매력, 물론 이걸로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걸 넘어서서 또 다른 동력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적으로 강한 동력은 저는 중국 부양책이라고 봅니다. 네. 요번에 중국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낮췄지 않습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점점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부양책을 했을 때 생산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철강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부양책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소비 심리가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화장품 위시에서 이게 여러 소비재들이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중국의 부양책은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할 때는 중국은 부양책을 필요하더라도 최대한 자제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긴축이 종료되면 중국은 부양책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돈 풀더라도 미국이 금리 올리면 돈 빼서 미국에 예금만 해도 됩니다. 네. 괜히 힘 빼지 말자 이거죠. 근데 올해를 보면 이제 미국은 올해 중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중국은 부양책에 시동을 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중국의 정치 일정을 보면 이제 3월이 양회죠. 양회에선 보통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목표에 대해서 숫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정된 숫자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실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5월에는 저희가 실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이 신뢰를 받는다면 3월 양회 전후 이 관련주들이 그리고 해당 모멘텀이
작동할 수 있겠죠. 이미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 만기 이 대출 우대 금리부터 낮췄다는 건 부동산 안정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는 거거든요. 네. 이 변화에 대해서 투자자분들도 기민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다듬어 가겠다는 계획인데 좀 어떤 내용,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저희가 주요국 주식 시장을 보면 이제 PBR, ROE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거 화면에도 나오는데 PBR이 높아지려면 ROE가 높으면 됩니다.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을 말하죠. 네. 미국은 PBR이 4배인데 ROE는 18%. 유로존은 좀 적정 가치로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평가된 건 중국인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증거 화면에서 한국 어떻습니까? 저는 ROE 대비해서 PBR이 적정하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이러한 요소들은 저희가 한국에 상장된 여러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도 같이 나오고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평가된 가치주를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영기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이었습니다.